깔끔한 빌드를 완성시켜 주는 것, 바로 커스텀 케이블입니다. 오늘은 커스텀 케이블을 만드는 데 필요한 도구와 재료, 작업 순서, 그리고 제가 만들면서 알게 된 노하우들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작업 과정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대략 이렇습니다. 첫째, 전선을 원하는 길이로 잘라줍니다. 둘째, 전선 끝에 피복을 벗겨줍니다. 셋째, 핀을 끼워서 클램프로 압착합니다. 넷째, 핀에 달린 전선을 소켓에 끼워줍니다. 실수로 잘못 넣었다고요? 리무버를 이용해서 뽑아주면 됩니다. 제대로 작업했다면 그냥 당겨서는 절대 뽑을 수 없습니다. 메인보드 전원선, CPU 전원선, 그래픽카드 전원선 이렇게 한 세트를 제작하는데 이 작업을 100번 정도 반복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사용하는 도구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선을 자르는 커터가 필요하죠. 구리선을 자를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커터도 가능합니다만 핀을 구부릴 수 있는 플라이어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피복을 벗겨주는 스트리퍼가 필요합니다. 핸들을 당기면 자동으로 벗겨주는 제품도 있고요. 이렇게 직접 벗기는 제품도 있습니다. 집에서 두루두루 전선 작업을 하기에는 라오와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뒤쪽 다이얼을 돌리면 선을 무는 힘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힘을 최대한 약하게 조절해도 얇은 전선의 경우 피복이 손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선에는 번거롭더라도 수동 스트리퍼를 쓰셔야 합니다. 전선에 몰렉스 핀을 압착하기 위해서 클램퍼가 필요합니다. 클램퍼는 작업할 수 있는 선의 두께와 핀의 종류에 따라서 모델이 다양합니다. PC 케이블을 작업하실 때에는 SN-58B 모델을 추천드립니다. PC 파워에서 사용하는 단선과 이중선까지 모두 작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핀을 잘못된 구멍에 끼웠을 경우를 대비해서 몰렉스 핀 리무버도 있으면 좋습니다. 이제 필요한 재료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전선입니다.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실리콘 피복이 입혀져 있는 전선이 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말랑말랑해서 잘 구부려집니다만 산업자재 같은 느낌이라서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커스텀 케이블에서 자주 사용하는 은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리선에 은도금을 한 제품이고요. 피복이 투명해서 은도금이 그대로 보여 은선이라고 합니다. 선이 얇은 게 가장 큰 장점이고 색상도 심미적으로 뛰어납니다. 은선은 탄력이 강해서 잘 구부려지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SFF-PC에서는 이게 단점으로 작용하는데요. 좁은 케이스 안에 선을 원하는 모양으로 구부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메인보드 선은 은선을 사용했다면 모양을 미리 잡아주고 장착해야 걸리적거리지 않습니다. 또 다른 종류로는 슬리빙 케이블이 있습니다. 커세어 SF750 파워에서도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모든 면에서 가장 좋은 케이블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선과 슬리브가 완전히 밀착된 높은 퀄리티의 제품을 소매로 판매하는 곳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곳이 있다면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다른 유튜버 분께서 일반 케이블에 슬리브를 더 씌워서 제작하는 것을 보긴 했는데 슬리브가 케이블에 밀착되지 않고 두꺼워져서 저는 개인적으로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용할 케이블은 판매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제품입니다. 실리콘 피복이 입혀진 전선이고요. 부드럽고 잘 구부려져서 사용하기 매우 편합니다. 특히 표면에 무늬가 있어서 슬리빙 케이블과 비슷한 느낌을 줍니다. 지금은 타오바오에서만 구입할 수 있고 가격은 10m당 5,000원 정도입니다. 전선의 굵기는 AWG로 표기합니다. American Wire Gauge의 약자로 미국에서 사용하는 전선 두께 표준입니다. 케이블에 보면 숫자가 적혀 있죠. 숫자가 작을수록 두꺼운 선입니다. 대부분의 파워에서 AWG 18 두께의 케이블을 사용하고요. 더 두꺼운 전선은 5557 소켓에 두 가닥을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보통 메인보드 전원선, CPU 전원선, GPU 8핀 선을 작업하면 대략 10m 정도 소모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게 10m짜리 은선입니다. 조금 남은 검은 선은 10m에서 이렇게 한 세트의 케이블을 제작하고 남은 양입니다. 케이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세트를 만드는데 최소 10m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몰렉스 핀과 커넥터가 필요합니다. 몰렉스라는 회사에서 만들어서 몰렉스 핀이라고 부릅니다. 핀은 시리얼 번호가 5556이고 커넥터는 5557입니다. 구입하실 때에는 알리나 타오바오에서 한 번에 대량으로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핀은 전선 고정부의 높이가 낮은 것과 높은 것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파워 케이블을 보면 한 구멍에 대부분 한 가닥의 선이 들어가지만 일부는 두 가닥이 들어갑니다. 한 가닥에는 낮은 핀, 두
두 가닥에는 높은 핀을 사용해야 합니다. 낮은 핀으로 선 두 가닥을 고정하면 이렇게 쉽게 분리됩니다. 반대로 높은 핀으로 한 가닥을 고정하면 피복이 제대로 압착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케이블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작업용 PC입니다. 분해를 해서 케이블을 살펴보겠습니다. 각각의 선이 연결된 레이아웃을 핀아웃이라고 합니다. 이 핀아웃은 제조사마다 다르고 파워 모델마다 다릅니다. 유명한 제품은 구글에서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쓰는 파워는 정보가 없어서 기존 케이블을 보고 그대로 카피하는 방법으로 작업하였습니다. 하나라도 실수하면 파워와 메인보드 모두 잃을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고요. 최단 거리로 모양을 잡아보고 여유 있는 길이로 선을 잘라줍니다. 선의 한쪽 끝을 스트리퍼로 3mm 정도 벗겨줬습니다. 몰렉스 핀을 보면 날개가 두 개가 있는데 뒤쪽에는 피복을 걸어주고 앞쪽에는 구리선을 걸어줍니다. 핀이 고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플라이어로 살짝 눌러주면 압착하기 편합니다. 클램퍼를 정면으로 봤을 때 한쪽은 공간이 넓고 다른 쪽은 공간이 좁습니다. 넓은 쪽에 전선에 피복을 걸쳐주고 좁은 쪽에 구리선을 걸쳐줍니다. 핀의 날개가 하늘로 향한 상태에서 지그시 압착해주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 핀의 앞부분에 작게 돌출된 부분을 찝으면 안 됩니다. 이 돌출부는 핀을 커넥터에 밀어 넣을 때 적절한 위치에 멈추도록 고정해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망가지면 핀이 커넥터 앞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핀이 자꾸 떨어지기도 하고 클램퍼 안에서 핀의 방향이 틀어지기도 하는데 몇 번만 반복해 보시면 두 줄도 실패 없이 제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메인보드 전원선 중에서 4개가 이중선입니다. 선이 두꺼운 경우 이중선이 소켓에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럴 때에는 전선의 피복을 살짝만 벗겨주고 압착을 하면 도움이 되고요. 피복을 플라이어로 눌러서 압축시킨 다음에 소켓에 밀어 넣으면 됩니다. 24핀 커넥터에 이중선을 먼저 끼워주고 나머지 선들도 모두 끼워줍니다. 각각의 선의 길이는 소켓의 위치와 방향, 선을 구부리는 모양에 따라서 모두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을 먼저 연결한 후 케이스에 맞게 모양을 잡아주고 반대편 선을 정리해줘야 합니다. 실수 없이 작업하기 위해서 각 선마다 목적지를 적어서 붙여줍니다. 총 28가닥입니다. 4가닥씩 7개의 그룹으로 나눠줍니다. 부드러운 선은 수축 튜브를 이용해서 고정할 수 있습니다. 4가닥씩 평평하게 만든 상태로 수축 튜브를 끼워주고 하나씩 가열하여 고정시켜줍니다. 그루핑이 완료되었으면 선을 구부려서 원하는 모양을 만든 상태로 케이블 타이로 단단히 묶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한쪽이 완성되었죠. 이제부터는 메인보드에 연결한 상태에서 작업하겠습니다. 선의 길이를 보면서 잘라줘야 하기 때문에 파워도 같이 배치해줍니다. 우선 각 선들을 소켓별로 먼저 분류했고요.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짧게 연결되는 선부터 하나씩 잘라주는데 소켓까지 최단 거리에서 5mm 정도만 더해서 잘라줍니다. 길게 자른 건 줄일 수 있지만 짧게 자른 건 복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길이만 정확히 잘라주면 나머지는 이제 쉽죠? 메인보드 케이블은 대부분 핀아웃이 1대1로 대칭되지 않습니다. 선이 교차되기 때문에 어느 지점에서는 반드시 꼬이게 됩니다. 꼬이는 부분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서로 가까운 선들을 뭉쳐준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이쁜 모양이 나옵니다. 소켓 하나가 완성되었죠? 나머지 소켓도 전선 하나하나 알맞은 길이로 작업합니다. 선을 다 끼웠다고 이대로 끝은 아니고요. 앞뒤로 살펴보면서 선이 심하게 꼬인 것은 빼서 풀어주고 쓸데없이 긴 부분도 조금 더 잘라서 다시 끼워줍니다. 이 과정을 반복할수록 케이블의 완성도가 높아집니다. 자, 이렇게 메인보드용 커스텀 케이블을 완성했습니다. 다른 케이블들은 더 간단하니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떠신가요? 처음 한번 시작하기가 어렵지 한 번만 해보시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케이스를 쓰시더라도 케이블 걱정은 안 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스몰 폼팩터와 관련하여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